처음엔 여자 무릎에 누워 귀만 막혔습니다. 그런데 단골이 된 뒤부터는 귀 청소가 끝난 뒤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귀 청소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무릎에 눕혀놓고 귀를 파주신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그 뒤로는 면봉으로 대충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이발소에 들어가 봤어요. 머리도 감겨주고 손발 마사지도 해주더니 마지막에는 귀 청소까지 해주더군요. 직원 손이 꽤 익숙해서 처음엔 간지러웠는데 금세 귀 안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뒤 직원이 티슈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귀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놓은 거였죠. 아주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남의 것도 아니고 제 귀에서 나온 건데 제가 봐도 민망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가끔 그 귀 청소가 생각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 귀 좀 파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귀를 파주는 게 아니라 귀 안을 휘젓더니 잠시 뒤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귀를 파달라고 했지 왜 피를 내냐고 했더니 제가 움직여서 그렇다며 오히려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베트남에서는 하나도 안 아프게 잘 파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베트남에 가서 받던가 아니면 그런 데 찾아서 돈 주고 받아.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피를 내놓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길에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가 처음 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 청소방. 아내가 그런 데나 찾아서 돈 주고 받으라고 했던 말이 바로 생각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마침 귀도 답답하던 참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빨간 조명이 있었고 긴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프론트에 귀 청소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 직원은 옷을 건네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직원은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소파가 놓여 있었고 조명은 조금 어두운 편이었어요. 잠시 뒤 메이드복 같은 옷을 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 다소곳하게 인사를 해주더군요. 편하게 누우세요. 저는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녀가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자기 무릎 위로 받쳐주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긴장 푸세요. 솔직히 이런 자세로 귀 청소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녀는 제 귀 안쪽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귀 안쪽을 자세히 보려는 듯 상체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데 귀를 자세히 보려고 상체를 숙일 때마다 얼굴 가까이에서 물컹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민망했지만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귀 청소를 이어갔어요. 손놀림이 능숙해서인지 귀 안쪽이 시원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더군요. 잠시 졸았는지 그녀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반대로 돌려보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힘 빼시고 편하게 누우세요. 그녀는 귀를 더 자세히 보려는 듯 상체를 깊이 숙였습니다. 워낙 상체가 발달된 여자라 귀청소를 할 때마다 얼굴 가까이 물컹한 느낌이 전해졌지만 어느새
저는 그 귀청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대쪽 귀까지 깨끗하게 파준 뒤 귓볼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굳어있던 어깨까지 정성스럽게 주물러줬습니다. 잠시 후 모든 관리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 처음이세요? 네. 그런데 귀만 하고 가시게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녀를 쳐다보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원하면 다른 서비스도 있어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귀청소방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잘해드릴게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말에 거절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은 귀청소만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다른 청소까지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손님을 얼마나 많이 상대했겠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서비스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멋쩍어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더 민망해져서 팁을 조금 더 챙겨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귀도 시원하게 청소해주고 그동안 묵어있던 다른 것까지 말끔히 풀어주니 몸이 아주 개운하더군요. 마침 그 무렵 저는 갱년기 때문인지 밤에 자다가 꼭 한두 번씩 깨곤 했습니다.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 날이면 늘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그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그냥 꿀잠을 잤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 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생각이 났지만 젊은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봤던 귀청소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귀 안쪽을 건드리는 손길이 부드러웠고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은 몸에 들어가 있던 힘까지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 때도 있었고 그렇게 관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그 집을 자꾸 찾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그 귀청소방의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도 제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빠 오셨어요? 라며 바로 같은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갈 때마다 귀청소를 해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손맛도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끔 처음 저를 봐줬던 여자가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에 팁을 조금 더 챙겨주곤 했죠. 그때만 해도 2010년대 초중반이라 그런 귀청소방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속이 심해졌고 어느 순간 그런 곳들도 하나둘 사라지더군요. 지금이야 다시 가고 싶어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돈도 아깝고 남자 노릇도 예전 같지 않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는 것도 빠듯하니까요. 그래도 가끔 귀가 간질간질한 날이면 그 시절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귀청소가 그리운 건지 귀청소가 끝난 뒤가 그리운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둘 다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